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최근 지역정가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지역정당 창당 발언이 이슈입니다. 이른바 양당 체제 속에서 충청권에 대한 배려를 찾기 어렵다며 이런 뜻을 밝히는 것인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거대 양당 체제로 인한 폐해와 과연 지역정당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시도지방시대위원회 육동일 협의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경실련 김동섭 집행위원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대 권호철 초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장우 대전시장이 최근 충청권 홀대가 지속될 경우에 충청권 정당 창당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런 뜻을 이제 밝히시면서 좀 지역 정가가 좀 어떤 이런 의견으로 좀 가열되고 있는 양상 같아요. 네. 먼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양당 체제의 폐해, 지역 정당의 필요성 과연 있을까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대전 충청 지역에서 지역 정당에 대한 필요성 태도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사이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한 예. 10년, 15년. 네. 그러니까 1995년에는 자민련이 등장하면서 네. 지역 정당이 큰 역할을 했고요. 예. 또 그게 가라앉으면서 자유선진당이 또 2008년에 그렇죠. 등장해서 예. 석권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잠잠하다가 사라졌다가 지난 대선 때 이제 충청 대망론이다 해서 네. 이제 지역에 이런 필요성이 다시 결집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정당의 역사를 보면 여기 해방 이후에 뭐 300~400개 정당이 부침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전체 평균적으로 44개월, 수명이 44개월밖에 안 돼요. 48개월, 4년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부침이 심하고 선거 때 소위 떴다만 같이 이렇게 예.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하는 우리나라 일천한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뭐 양당 체제가 뭐 정착이 됐다, 다당제가 가야 된다 이런 논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네. 저는 이와 같이 지금 주기적으로 지역 정당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첫째는 양당 체제가 지금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당의 기능을 전혀 수행을 못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사당화된다든지 또는 집권 여당이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든지 그리고 정치의 기본적인 예의나 신의, 원칙이 전부 실종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와 같은 양당 정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면은 탈정치화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오직 적극 지지층만 양당 속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러한 지금 양당 체제의 폐해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은 다당제, 물론 지금도 다당제입니다. 30~40개 정당이 있긴 합니다만 이 양당의 극한 저주와 실패의 정치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3당이 필요한 시점에 다시 왔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충청에서 지역정당이 자꾸 제기되는 이유는 대전 충청 지역이 항상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줬다고 대접은 해주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또 홀대받고 차별받고 대전의 충청의 정책이나 사업은 전혀 채택이 안 되거나 대전 충청의 출신 인사들이 정부에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이슈, 지역의 사업과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 정당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입니다. 예. 지금 우리 지방선거는 뭐 7번, 8번 선거를 했지만 전부 산모 선거라고 해서 지역 이슈가 실종됐고 예. 인물 검증을 안 하고 공약 경쟁을 안 하는 이런 지방선거가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금 본궤도에 이르고 있지 못하다. 예. 따라서 지역정당, 외국과 같이 지역정당이 지역의 인물을, 지역의 인물들이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경쟁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지방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정당이 주도적인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예. 하는 그 세 가지 차원에서 저는 지역정당이 다시 이 불거진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육동일 교수님께서 이제 지역 정당의 필요성을 지금 강력하게 어필을 이제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김동섭 위원님께서는 네.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양당 체제 폐해, 지역 정당의 필요성 한번 종합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 체계가 양당을 주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보수를 표방하는 국힘당하고 예. 그다음에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하고 이렇게 극렬하게 분리가 돼 있고 네. 그 정당의 지역적 기반은 잘 아시다시피 국힘당은 영남, 예. 민주당은 호남을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태생이요. 그런데 그게 왜 태생이 됐느냐 또 쭉 역사를 보면은 군사 독재 시절에 들어서면서 그 당을 중심으로 한 인적 자원들이 권력을 잡고 예. 그러면서 그쪽 지방에 있는 어떤 그 자원들이 좀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예, 그렇죠.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그 호남 지역이나 뭐 충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서 반동해서 나온 것이 이제 민주당의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호남 기반으로 한 민주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양당 체계에서 홀대받고 있는 우리 충청권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가지고 예. 나온 것이 이제 우리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자민련이니 그다음에 선진당이니 예. 그런 지역당이었습니다. 상당히 일정 부분 또 일정 기간 동안은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현재의 정당법 체계 하에서 현재의 선거 구도의 제도 하에서는 사실은 양당 구도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역당 존립 자체가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정당법의 중앙당의 소재지는 서울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당을 창립하려면은 5개 이상의 시도에 시도, 예. 1000명씩 이상의 당원들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역당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서울 지역당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대전에 또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당 창당하려면은 중앙당은 서울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좀 약간 모순된 그런 정당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걸 해소가 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다양화되고 다변화된 시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토론 때문에 다른 그 나라의 그 정당 구조나 그 시스템 보니까 보통 지역당이라든가 어떤 군소 정당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언어 또는 부족에 따라서 저 지역당이 생겼습니다. 네. 그 역사가 깊겠죠. 근데 우리는 좀 전에 육동일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당에 물론 충청권이 지역당입니다만은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예. 10년, 15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충청권에 대한 지역당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소멸, 또 인구 소멸에 대한 그런 대안,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앞으로의 환경 문제,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그 지역적 아젠다, 그런 현안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가져가는 정당. 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망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 중심으로 예. 하면 가능한데 예. 현재로서는 지역당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의 말씀을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자면은 지역정당은 어떤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께서는. 우리 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다른 시각이 좀 있으실까요? 다행입니다. 제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그 원론적인 네.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지역 정당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공감성은 갖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순서가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는 게 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뭐 역사도 이야기하고 하셨지만 저희 육동희 교수님 말씀처럼 주기적으로 예. 지역 정당이 창단하고 있다가 그리고 또 없어지고 소멸하는 관계가 있었을 텐데요. 예. 뭐 그것도 한번 이따 되짚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그럼 이 시점에서 왜 이장우 대전시장과 주요 정치권 인사가 왜 지역 창당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국 정당을 표방하는 허구인 지역 정당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은 벌써 지금 영호남을 대변하고 있죠. 주류고요. 영남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호남을 대변하는 그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역의 홀대와 충청도의 뭐 홀대가 지속될 경우 지역 정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장우 대전시장께서 저는 그 말이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청권이 왜 홀대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여당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여당이고 이장우 시장이 그러면 지역에서 홀대를 받고 뭔가 지역의 인재들이 중앙당에 국회나 요직에서 정부 요직에서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내부에서 지적을 하고 관철을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왜 이 시점에서 지역 홀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창당 이야기를 꺼내느냐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역 홀대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자가당착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충청도에 충남도 있고 세종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충남 김태흠 지사와 세종의 최민호 시장도 국민의힘이지만 지금 이분들께서는 지역정당 창당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그 충청권 지역 시도당 위원장들의 연석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조차도 시도당 위원장들 자체가 지역정당 창당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장우 시장이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을 되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조승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자꾸 지역 분열을 초래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만일에 정치인은 본인의 지금 입지와 입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 다음 곧 있을 대전시장 선거에서의 이장우 시장의 입지가 어떤지는 한번 제가 뭐 열어드릴 얘기는 많으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저는 받고 있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 정당의 필요성을 지역이 홀대받기 때문에 지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 잘못하면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의 명분이 뭐냐면 우리 충청권의 인구가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호남권 인구를 초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는 영호남 시대지만 지금 영충호 시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충청권이 이렇게 규모 면에서 유권자 면에서 엄청난 규모로 커졌다면 거기에 걸맞는 정치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영호남에 경도된 잘못된 정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에서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잘못된 지금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상권 분립이 위협받고 또 보복과 이런 증오의 정치를 청산하고 또 지방자치와 분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의 명분의 지역 정당은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단순히 이거를 지역의 이익을 챙겨야 된다, 지역에 홀대받는다 하는 반감을 가지고 정당을 만들려고 하면은 영호남에서도 별로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민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창당을 했지만은 한때 전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자민련이 비충청 지역에서 얻은 득표율이 42%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에서 비영남에서 받은 득표율이 34%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본다면 이건 지금 양당 정치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느냐. 말은 전국 정당이지 대중 정당이지 실제로는 영호남의 지역 기반을 기초로 한 지역 패권주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충청 지역에서의 정당은 안 된다. 이거는 이기주의죠. 어불성설이죠. 따라서 저는 우리 지역이 정당을 만들려면은
절대로 양당 제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경종을 울려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양당 정치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역 정당이 필요하다는 대의 명분을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 정당의 역사와 한계 이거를 말씀을 여쭈려고 했는데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과거 얘기보다 앞으로의 미래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거든요. 네네. 그러면 과연 이 지역 정당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권 교수님처럼 좀 더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는 분들도 이제 계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역 정당을 경계하고 여야가 이제 반대하고 뭐 이제 찬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가진 자의 입장에 볼 때는 예. 제3의 그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 당연히 싫죠. 예. 당연히 싫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저출생, 농촌 소멸, 예. 지역 소멸, 또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생태 환경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지역 현안에 대한 그런 목소리들이 위로부터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심, 아까 말씀하신 홀대라는 거는 위에서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서운하다, 불편하다 그건데 아래로부터의 의견들이 힘을 모으고 중지를 모아서 위에다가 제안하고 또는 우리끼리 지역에서 지역민들끼리 협심하고 머리를 맞대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지방자치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흔히 말하는 중앙정부에서 짜여진 틀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역정당이라는 말이 너무 사실은 너무 한계가 있는데 나머지의 그 필요한 제3의 정당들이 어떤 지역 이슈 또는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또는 우리 지역이 해결해야 될 그런 큰 이슈, 그런 그 트렌드에 따라서 지역 정당 또는 정당, 제3의 정당을 창당한다거나 추진하면 괜찮지만 양당 구조에 대해서 반발해서 나간다,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좀 어폐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양당 구조에 대한 부분도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리지 못하고 지금 정치적인 어떤 입지라든가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툭 던지는 이야기가 충청 지역 땅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예. 예, 정말로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의 이익, 우리 지역민에 대한 그런 배려에 대한 마음, 또 그런 생각에서 충청 지역당이라든가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야 되지. 예. 그냥 뭐 양당 구조에서 우리가 홀대받다. 그거는 감성에만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권호철 교수님께서는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그 충청 홀대론을 얘기하기 전에 지역 정치의 역량, 지역 인재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면서 지역 정당의 어떤 선을 긋는 입장이셨잖아요. 예. 이 정치권에서 좀 경계하는 이유는 어떻게 좀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큰 틀에서 지역정당이 생김으로써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광역단체장들의 기득권이 뺏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야가 공통으로 지역정당을 경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순서의 문제라는 게 뭐였냐면 주도권을 먼저 이 양당 체제 구조 속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좀 먼저 키워놔야 된다라는 입장을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역정당만 그냥 막연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난번에 자유선진당이 최근에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지역정당인데 자유선진당이 18대 때 국회의원이 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대 때 3명으로 하면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집단입니다. 당연히 그냥 막연하게 지역 정당만 챙기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역 정당을 만들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이득을 만들어내려면 그럼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도 해야 되고 여러 과정이 필요하면 과연 자유선진당이 그렇게 지역에서 잘 된다고 했을 때도 18명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바로 교섭단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섭단체가 되지 않는 정당은 의미가 없어요, 크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국신당이나 개혁신당이 지금 하다못해 지금 20명을 채우지를 못해서 의회 내에서 공간을 가지고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지역정당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장우 시장이 하나 성공한 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당대표 선거 과정을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는 지역 이제 뭐 당대표 후보들마다 이장우 시장의 그런 의견이 있으니 지역을 잘 챙겨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했다라고 저는 거기까지 보는 거고 여당은 광역단체장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지금 7석 모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판이 짜여지면 새로운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서의 문제를 지적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역 정당의 필요성을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정치권에서 경계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분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네. 경계하는 이유는 네. 지역 정당이 태동이 되면 의석수를 뺏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사실 입증이 된 게 1996년 15대 총선에서 예, 소위 그때 그 보수당이 신한국당이 충청권에서 3석을 밖에 못 차지했습니다. 네. 새정치국민회의는 제로예요. 예, 또 16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은 4석밖에 안 됐고요. 이런 식으로 지역 정당이 출연할 때마다 특히 보수당 전멸했고 네. 우리 대전 충청에서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도 굉장히 의석수를 뺏겼습니다. 다행히 뭐 탄핵이 일어나고 해서 다른 차원에서 의석을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지역 정당의 등장은 곧 기존 정당의 침몰입니다. 우리 네. 충청권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제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거대 정당, 여야 정당의 경종을 울리자는 겁니다. 지역 정당이 태동이 안 되면 좋지요. 지역 정당이 지역의 의사를 우리 충청 지역을 존중하고 지역의 의사를 잘 수렴하고 우리 충청 지역의 인재를 기용을 한다면 굳이 지역 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당의 경종을 울리는 거고 지역 정당이 뭐 잘못하면 우리 나온다. 예. 이거는 누가 나오래서가 아니라 10년, 15년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순환적인 사이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역 정당이 그러한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역 정당이 출연해서 그야말로 이제 2026년에 지방선거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방선거는 지금의 선거를 가지고는 안 돼요. 기존의 거대 정당이 공천제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종속시켜 가지고는 지방자치가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따라서 지방 정당을 통해서 올바른 지방선거를 가져가야 된다. 이거는 이미 외국에서 독일은 이미 2,000개 지자체에서 1,000여 개가 지역 정당이 참여해서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기존 정당이 아니라 뭐 가네가와 네트워크, 도쿄 네트워크, 뭐 시민 포스트 이런 지역 정당을 가지고 지역 인물들이 지역 이슈로 경쟁을 해서 지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오히려 거대 정당은 연합해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선거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지역 정당을 우리가 이제 기존의 뭐 잔민연 같은 정당의 부활이 아닙니다. 선진당 같은 정치의 복원이 아니라 진정 지역 정당의 지역의 정치를 주도하고 거대 야당의 잘못된 것을 중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지역 정당을 우리가 모색해야지 옛날 정당을 그리워해서 복원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찬반 논란이 있지만 만약에 이제 누군가를 주도를 해서 만든다면 이제 방법론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김 의원님께서 정당법 말씀을 이제 해주셨잖아요. 이게 과연 뭐 우리나라에서 뭐 정당 설립은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지역 정당이 탄생하려면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뭐 벽도 있을 테고 한계가 있을 테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정당법부터 손질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예, 예. 그러면 승자 독식이죠. 예, 예. 뭐
50.0001%만 그렇죠. 득표를 하면은 양당했을 때 예, 당선이 되고 나머지 49.99는 그냥 사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우리의 그 선거 제도라든가 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손질해야 된다고 하면은 정당법을 좀 손질을 봐야겠죠. 그 다음에 정당 설립의 요건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앙당의 소재지, 그 다음에 설립 요건에서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아니 그러면 지역 정당이나 그 지역의 이슈를 그 중앙당에 우리 대전을 또는 충청권을 대표하고 충청권의 이슈를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정당이라 한다면은 우리 지역에 있어야겠죠. 대전에 있어야겠죠. 예. 아니면 천안에 있든지 그렇죠. 뭐 어떤 지역에 예. 있어야겠죠. 그런데 굳이 또 서울에 있는 충청당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거대 양당 체제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지역의 이슈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필요하다는 거죠. 네. 물론 거대 정당 2개 정당에서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다 합니다. 우리의 대변자들인 네. 국회의원들 계시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 큰 거대한 그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의 이슈고 우리 또 지역민들이 소소하게 갖고 있는 그러면서 꼭 필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얼마 전에도 갑천 습지가 국가 보존 지역으로 지정됐어요. 예, 그래서 갑천 습지 보존당 예.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예. 그렇듯이 그렇게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당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산 넘어 산이 되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좀 전에 우리 권 교수가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교섭단체의 요건. 예. 아니 왜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또 20명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교섭단체로서 뭐 원내 대표가 있고 뭐 대표실도 만들 공간이 확보가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의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각자를 대표할 수가 있고 그분은 그 지역을 대표함과 동시에 국가를 대표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갈라치기 해가지고 힘을 약화시키고 해서 그 양당 쪽으로 그 거대한 20석 이상 당 쪽으로 국회의원 하나의 그 어떤 장식품처럼 예.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정치 사회, 알겠습니다. 그런 정당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당법부터 손질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된다고 하면은 지역당 좀 농담삼아 성심당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권 교수님께서는 지역정당 창당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논의가 활성화가 되고 수면으로 자꾸 부상을 해서 여러 사람이 공감을 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방법론상의 그렇죠. 입장에서 예. 현실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순서의 문제라고 자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 정당이 성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정당법상 안 됩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역 정당 금지법으로 정당법 17조에 이제 시도당을 전국에 이제 5개를 둬야 된다라고 네.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8조에는 그 법정 당원 수 규정인데 네. 거기에는 한 지역당 이제 시도 5개 지역에 1,000명 이상 예, 이제 필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지역정당 금지법이 2023년도에 이미 한번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번 받았습니다. 네. 받았을 때 이 17조 관련된 거는 이제 이제 결정 정족수가 한 표가 모질랐어요. 그래서 5대 4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6명이 돼야 되는데 5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합헌으로 결정이 돼버린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정 이제 당원수 1,000명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지역의 정당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1,000명 정도의 이상의 의견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합법이라고 나왔습니다. 합헌 결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유연하게 개정이 다시 돼야 된다, 이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걸 원하고 지역에서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합심을 해서 이 정당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7조 개정은 지금 현재의 군소정당과 지역의 여러 가지의 신생정당을 탄생하기 위해는 너무 어려운 법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정이
꼭 필요할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법정당원 수 1,000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식의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분 뭐 정당법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지역 정당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자꾸 옛날 방식, 옛날 정당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 이 정당법도 1962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군소정당, 신생정당, 지역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기존 정당을 유지하려고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정당을 옛날같이 JP, 뭐 심대평, 뭐 이완구, 뭐 이인재 이런 거물 정치인을 내세워서 깃발 들고 모여라 이렇게 해서 만드는 지역정당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되지도 않아요. 또 그런 거물도 이제 없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지역 정치가 왜 부활됐느냐. 지역 정치를 활성화시켜서 중앙 정치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정치의 반란으로 중앙 정치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지방자치를 할 때도 지방자치가 활성화돼서 오히려 지역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중앙 정치도 바뀔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중앙 정치에 종속이 되고 중앙 정치를 흉내내는 꼴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역 정당이 생긴다면은 무슨 거물 정치인에 앞세워서 모여라 이게 아니라 지역에 뜻 있는 지방자치를 담당할 지역의 주역들이 모여가지고 정당하게 그들이 공동 집합적으로 지역의 의사를 대변하고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형태의 지역 정당을 만들어야지 옛날 같은 방식으로는 통하지도 않고 또 그런 지역 정당은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또 지역 정치의 새로운 모습 그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모여서 만드는 집합적 결사체. 외국은 정당이 아니더라도 사회단체에서도 공천을 합니다. 이런 형태의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지 자꾸 우리가 기존 정당 틀 속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기존 정당도 변하지 않고 우리 지방자치도 그 모습에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틀,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아까 우리 육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그 전에 이제 과거의 인물 중심으로 해서 깃발을 들고 모여라 식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이 지역 정당의 대변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정당이라는 곳은 정권을 잡아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국 정당을 표방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영혼함만 대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정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도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인물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충청 정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도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정당을 이왕 만들 거면 정확히 만들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첨언 좀 드리면요. 당연히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 획득입니다. 정권을 획득해야 그 집행 권한을 가지고 본인들의 가치를 실현할 수가 있죠. 다만 그거를 좀 이원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 거대 양당, 즉 전국 정당이라고 하죠. 큰 정당은 국가적인 이슈나 아젠다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함께 반영하는 국정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지역당이나 제3당 또는 어떤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당 있죠. 그런 정당들은 그 현안들에 대해서 그것도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연구를 할 겁니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뜻 있는 자원들이 모일 겁니다. 그럼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 이슈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과 그런 정책들이 입안이 되고 그 정책과 입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굳이 중앙 권력을 갖고 있는 정권 획득이 아니라 지방 정부도 정부입니다. 지금 뭐 좀 전에 뭐 이장호 시장이 화두를 던져서 지금 오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지방 정부 시도지사의 권한도 막강합니다. 앞으로도 막강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지방 분권이고 그러려면은
근본적으로 정당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려면은 지방재정법 다시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뭘 하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화두를 가지고 어떤 뭐 인물 중심 뭐 큰 메가 이슈 가지고 뭐 하는 것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 이 시민들의 의지, 중지가 모아지는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뜻을, 그 의미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정당이, 지역정당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나누는 게 이제 지역정당, 충청정당 이런 말씀을 지금 자꾸 드리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게 지금 뭐 여러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충청 홀대론이에요.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어떤 사업의 어떤 추진, 인재의 등용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 같은데 만약에 지역정당, 충청정당이 이제 설립이 되고 창당을 한다. 뭐 과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먼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좀 창당을 주도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첫째, 그 아까도 강조했지만은 우선 지역 정당이 충청 지역에서 생긴다 하더라도 대의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이유가 기존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는 차원, 두 번째는 지방자치와 정치의 활성화입니다. 네. 그다음에 굳이 뭐 추가한다면 충청의 홀대론을 해결한다는 것이 이제 따라 붙겠죠, 부수적으로. 네. 그런 대의명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과거와 달라진 점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충청에 사는 지역민들이 결집을 했어요. 영남에서 오시든 호남에서 오시든 대전과 충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요. 네. 대부분이. 근데 지금 거대 정당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충청 지역에 와서 표를 나눠 갖는 거예요. 네. 영원하면 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누는 이유가 여기 온 향후회를 통해서 영남은 영남 사람을 묻고 호남은 호남 사람을 묻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충청에 대한 애양심은 없고 다 자기 고향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고향에 뿌리를 둔 정당만 지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역 정당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고향은 다 있지만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제2의 고향이고 지역 발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사는 예. 지역이 예. 우선입니다. 예. 자기 자녀들이 사는 곳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정당이 생겼을 때 오는 지역에 대한 관심, 또 지역 인재에 대한 추천, 지역 정책에 대한 동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역 정당 만들어 놓고 여전히 충청은 충청끼리 따로 놀고 영남은 영남끼리 호남은 호남끼리 따로 논다면 지역 정책은 실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안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자꾸 중앙정당 정치가 와가지고 정당이 뭐 정권 획득이 목적이라고 하지만은 중앙정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역 정치가 더 중요해요. 네. 그런데 중앙정치는 와서 영호남의 표를 뺏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 정치는 완전히 분열되고 저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2026년도의 지방선거만큼은 지역의 양질의 인재들이 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네.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네. 뭐 거기에 뭐 정치 거물들이 와가지고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 정당이 만들어져야 예. 대한민국의 정치도 달라지고 예. 우리 지방자치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역 정치의 정당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의원님께서는 보시기에 이 지역 정당을 추진을 이제 하면 어떤 걸 먼저 좀 고려해야 될지 좀 제안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역 정당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의 현안을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현안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그 지역민들의 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우리 충청권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요. 네. 그러나 소소합니다. 네.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추출해서 그것이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추진체가 형성이 되고 그걸 나중에 정당의 어떤 형태를 갖춘다고 하면 지역정당이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걸출한 정치적인 인물
대망을 볼 수 있는 인물 또는 뭐 지역의 메가 이슈 뭐 지금은 이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육종일 교수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시민들과 지역민들과 거버넌스를 좀 구축한다든가 예. 그런 협의체를 만들면서 숙성을 시키면은 나중에 그게 정당법이 개정이 되고 그 열망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당법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당 설립 요건이 완화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이 지역당 또는 충청당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네. 우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당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시기상조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도적 뒷받침이 기본적으로 안 되면 여기서 그냥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다 마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법적 장치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예.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권호철 교수님께서는 다른 시각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역 장당을 만약에 추진을 한다. 그러면 좀 고려해야 될 게 좀 어떤 게 뭐 우선순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네. 지역 정당의 창당이 지역이기주의에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건 전국적 국민에 대한 지역민들뿐만이 아니라 네. 전국적 국민들에 대한 그 정치 혐오감을 먼저 없애야 됩니다. 네. 지금 양당이 굉장히 폐해가 심하기 때문에 네. 사실 정당과 정치 영역이 굉장히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될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정치권이 그런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창당의 과정이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과 지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정치 혐오감과 그거에 대한 필요성의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우선은 대전광역시장이 됐든 대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석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각 당에서 홀대론이라는 패배의식에 젖지 말고 네. 좀 주도를 갖고선 일을 좀 한번 만들어낼 여야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 마음가짐부터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 정당, 충청 정당 정치 얘기를 이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22대 국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구성이 이제 진통끝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 성적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충청권에서 2명의 상임위원장과 예길특위가 6명 의원이 이제 합류를 했는데 이 패널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충청권에 시급한 현안과 추진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상임위원장이 몇 명 되고 안 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양당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 국회의 모습을 보면 전부 이념, 뭐 탄핵, 뭐 독주, 이런 폭주 이런 거에 지금 몰두해 있지. 예. 뭐 지역을 위해서 뭐를 입법을 한다든지 새로운 재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 임년 3기도 짧다고 하는데 길다고 하는데 저는 22대 국회 4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보면은 전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 준다든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들이 최상정돼서 처리가 돼야 네.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국회 개원식도 지금 못했습니다. 네. 그런 국회를 보면서 우선 대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전 그 교도소 문제 예. 이것도 법률 개정이 돼야 이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충남도 아까 말씀드린 석탄 화력 발전 폐지 지역의 지원 특별법도 다시 제의돼야 되고 재논의돼야 되고 또 세종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세종시에 이제 행정 수도를 위한 국회 의사당 문제라든지 또 대통령 집무실 문제라든지 개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거 전에는 금방 해줄 것처럼 난리법석을 치다가 네. 선거가 딱 끝나니까 이제 다 사라졌잖아요. 지역의 이슈가 다 실종됐습니다. 오직 이념 투쟁. 예.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이런 식으로 국회가 계속 간다면 지역 정당의 출현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또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존 정당에 대한 인식은 이제 최악의 상황에 왔습니다. 이런 정당을 우리가 지원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국회의원을 존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이 기존 정당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공멸할 수 있다. 그런 아주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정당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챙기고 예. 신경 써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섭 의원님께서도 네. 충청권 주요 현안하고 지역 정당의 어떤 나아갈 방향이랄까요? 네. 이렇게 좀 한번 정리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좀 전에 3개 시도에 대한 부분들 말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충남을 먼저 보면은 내포 신도시를 구성해놨습니다만 네. 좀 너무 허허벌판이에요. 네, 황량합니다. 그렇죠. 네. 자주 가보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도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네. 공공기관 이전을 빨리 그쪽에 네. 배정된 공공기관 그렇죠. 빨리 이전을 해서 제대로 된 내포 신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국치의학연구원이 지금 천안에 설치하겠다고 지금 원래는 사실 대전이 와야 되는데 예. 천안에서 이제 하겠다 했으니까 그쪽으로 정리됐으면 빨리 설치를 해서 그쪽에 대한 좀 지원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세종은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종 법원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국회의 완전 이전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갖춰서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전의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대전은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R&D 예산. 대전은 대덕특구라고 하는 과학 기술의 그 메카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 개발 성과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 개발 R&D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빨리빨리 복원을 시키고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AI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첨단 센서에 대한 산업들을 빨리 육성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아젠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SOC 사업도 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전교도소의 이전을 좀 빨리 해야 대전 산단이 국가 산단이 제대로 조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있습니다만은 트랩 문제 그런 문제도 사실은 아직 해결할 현안이 무지 많습니다. 잘 된다고는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집행권을 갖고 있는 시도지사와 중앙정부와 협업해야 되는 그 매개 역할을 하고 국가 국정과 그 지역의 현안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국책사업 또는 예산에 반영해야 될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기관장은 국회의원들과의 좀 스킨십, 소통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호철 교수님께서 지역 현안은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지역 정당과 관련된 향후 전망 핵심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정당을 만들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 문제도 그렇고 하기로 했던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도권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정당 창당론은 한 사람의 의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번 기존에 있는 틀에서 한번 노력을 해보고 안 됐을 시에 여야의 정치권들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역 정당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충청의 정치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앞으로 충청의 정치적 위상과 존재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생생토론은 KBS 대전 특집 방송과 파리올림픽 중계방송 관계로 한 달 쉬어갑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